명확하게 그 친구 한 명을 뽑는 게 3명을 뽑는 것보다 훨씬 더 회사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1억을 줘도 아깝지 않다. 연봉을 한 번에 150% 인상해주고 막 그 다음에도 150% 인상을 해주고 했더니 이게 또 어떤 효과가 일어났냐면, 30인 기업장에 연매출 40억 정도 기업인데 일잘로 한 분이 입사해서 회사 자체가 안정되는, 이분과 연말에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연봉을 제시해야 할까 고민이다. 제가 맥락을 다 알고 답변을 드릴 순 없지만 저의 이제 과거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제가 클래스에 있을 때 한 동료의 저보다 훨씬 어린 직원이었는데 3년에 걸쳐서 연봉을 거의 2배 올려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30인 기업장에 연매출 40억 정도라고 하면은 여전히 회사의 생존과 성장을 계속 고민하시면서 아마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실 것 같은데, 계속 사람이 필요할 거거든요. 저는 그런 회사의 HR에서의 보상 제도는 스타 플레이어들에게 좀 몰빵해 줘야 된다. 이 친구가 정말 가시적으로 매출도 많이 높였고, 이 친구 때문에 조직의 분위기도 저렇게도 뚫고 나갈 수 있구나, 이런 분위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연봉을 한 번에 150% 인상해주고 막 그 다음에도 150% 인상을 해주고 했더니 이게 또 어떤 효과가 일어났냐면, 우리 회사에서 일을 잘하려면 저렇게 일을 해야 되구나, 그리고 저렇게 일을 하면 우리 회사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구나, 이런 보상에 대한 문화가 조직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고, 이게 향후에 다른 사람들을 채용할 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마 그 30인 40억 정도 기업을 하시는 대표님이면 채용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기업이 성장하려면 채용을 해야 되지만 뭐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에 사람들이 쉽게 자신의 커리어를 맡길 수 없는 노릇이고, 이 회사 안정적일까? 뭐 1, 2년 있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40억이면 뭐 매년 성장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꼬꾸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채용 공고에 우리 회사의 평가 보상 시스템을 그 친구를 레퍼런스로 되게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구직자들에게도 이 회사는 말로만 성과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실적이 있구나, 저도 당당하게 공개를 할 수 있고, 처우 협상이나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성과를 못 내면 다음에 연봉이 동결이 되실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의 성과를 만들어주면은 저 친구처럼 정말 당신이 뭐 5년 6년 일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보상을 우리는 줄 수 있는 회사다. 인사 담당자인 저에게 아주 큰 무기가 생기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험은 되게 성공적인 보상이었고, 그때 그 당시 그 친구의 연봉을 어디까지 올려줘야 되냐, 이거 가지고 대표와 되게 많이 좀 논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입사를 했다 했을 때 저는 1억을 줘도 아깝지 않다. 명확하게 그 친구 한 명을 뽑는 게 다른 주니어 사원 3명을 뽑는 것보다 훨씬 더 회사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에게 끌려다닐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거는 좀 기우인 것 같아요. 연봉 협상이라는 거는 정확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올해 정말 성과가 좋았다, 그러면 보너스를 많이 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맞고, 이 친구가 내년에 올해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맡아야 한다, 그러면은 연봉 인상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연봉이라는 거는 저는 미래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보너스 인센티브 같은 거는 과거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는 좀 그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친구는 내년에 더 중요한 일을 맡고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사람이라면은 연봉을 더 높여주는 게 맞고, 사실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와서 가시적으로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 흔치 않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서 10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그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에 가서도 잘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내년이 되더라도 회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더 이상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여기서 나의 역량을 못 펼치겠다는 생각이 들면 알아서 떠날 겁니다. 그런 고성과자 고액연봉자들은 언제든지 떠나고 싶어 해서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을 놓치지 않을까가 인사팀의 고민이고, 반대로 저 친구는 좀 내년에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내년엔 정말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친구들이 되게 오래 버텨요. 일잘러들은 알아서 떠난다.
왜 떠나고 싶냐, 그런 분들은 사실 남의 회사잖아요. 남의 회사인데도 대표님까지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나는 그냥 시키는 일 제대로 해야지, 그 마음으로 절대 일하시는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분명히 대표님이 만들려고 하는 사업에 혹은 본인의 역할에 있어서 본인이 정말 좋아하거나 되게 관심 있어 하거나 여기서 뭔가 이뤄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서 본인이 좋아서 일을 열심히 하니 그런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조직에서는 흥미가 없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알아서 떠납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그런 고민을 저는 더 많이 했지, 끌려다닐까?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예스노우처럼 말해버리면은 제가 또 대표님의 조직 사항을 잘 알지 못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